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업무를 중단한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은 조금 전인 오전 5시 반 기준 응급실 26개 병상 중 9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전공의 업무 중단이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응급실 진료 불가 과목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 응급실은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오늘 자정에 공지했습니다. 경희대병원 응급실도 어제 자정부터 인력이 부족해 소아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면서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주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3월에 더 큰 의료 대란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3월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인턴들이 임용 포기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고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4년차 레지던트나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태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조엔 변화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2,000명 정원 확대 규모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여 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도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의 사법 처리를 위해 검경 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규모를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사이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첫 경선 결과 발표에서도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면서 현역 불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출신은 대부분 경쟁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남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9개 지역구에 대한 첫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곳은 현역 의원 지역구였는데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장동혁 의원 등 5명 모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받는 CCTV가 공개되면서 정치 공작 공방이 일었던 정우택 의원도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을 꺾고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역 불패가 경선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이태규 의원은 김선교 전 의원의 패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불법 후원금 모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번 경선에서 이기면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경쟁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전현직 의원과 대결한 여명, 최지우,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모두 패했습니다. 탈락한 후보 입장에서는 항상 어느 후보나 제가 이길 거라는 자신으로 뛰니까 좀 의아해도 어쩌겠어요. 그런 결과인 것을.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과 맞붙은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만 유일하게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전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 간 3파전으로 주목받은 서울 양천갑은 여론조사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이 양자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전 각 후보자 측을 불러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개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앞으로도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과정이 투명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천 갈등으로 당내 분열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달리던 관광버스 앞유리로 거대한 화물차 바퀴가 날아와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 바퀴로 인한 대형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창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길가에는 버스 안에서 튕겨져 나온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스 안을 들여다보니 복도와 의자 사이에 지름 1m가 넘는 거대한 바퀴가 박혀 있습니다. 바퀴와 직접 부딪힌 버스 좌석은 충격으로 인해 뒤로 꺾이거나 기울어졌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화물차 바퀴가 날아들었습니다.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바퀴가 빠진 화물차는 반대 차선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그 두 바퀴는 솔직히 사람 힘으로도 옮길 수 없는 엄청 큰 무게인데 그 충격은 진짜 부터 스치기만 해도 달리는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나와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SUV를 덮쳐 1명이 숨지고 가족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의 경우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바람이 빠질 수 있어 바퀴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한 뒤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 2년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군인 사망자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기자회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군인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31,000 українців загинуло, військових загинуло в цій війні.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상대방이 선전에 활용할 것을 우려해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뤄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그동안 내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군 사망자 수를 추정해 왔을 뿐입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밝힌 군 사망자 수는 서방이 추정하는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최소 7만 명 사망, 12만 명 부상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역시 지난해 러시아군 사상자는 30만 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추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승리를 위해 서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Чи Україна програє, і чи буде нам дуже-дуже складно, і чи буде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жертв, залежить від вас. 전쟁이 2년을 넘어서면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주일 3종 기도를 주례한 자리에서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의 여건을 조성할 작은 인류애가 회복되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